공부를 주로 예전에 시험 공부하실 때 어디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저는 도서관? 보통 스터디 카페 스터디 카페. 뭐 이런데요. 네. 실패 공부 안 한 거 알면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 환경의 영향을 받거나 맞아요. 또는 이제 그럼 좀 조용한 곳 또는 아까 이제 스터디 카페 얘기하셨지만 나 혼자 말고 여럿이 또는 맞아요. 이제 스터디 네. 같이 하는 스터디. 이게 공부 이 환경에 따라서 집중도가 너무 달라져서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조용한 데 있으면 또 집중이 안 된다 하고 어느 정도 있지. 좀 소음이 있거나 아니면 좀 사람들이랑 이렇게 떠들면서 또 공부를 하는 게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러면은 조선 시대에 이분들은 이미 이제 훌륭한 분들이에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분들 어떻게 공부를 했을지 저는 이제 그 공부하는 과정에 공부도 되게 힘들어 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궁금했었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일부를 제가 하나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1703년이면 한참 공부하던 시절이시잖아요. 그 중에 이제 그 절에 들어가셔서 서쪽 입방에 머물렀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템플스테이 하면서 옛날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고시 공부하던 사람이 절에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공부 막 하는 그런 맞아요. 장면들 이렇게 이제 좀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좀 모르겠네요. 이분 청대 권상희 선생도 지금 이제 문경 대승사라는 그 절에 들어가서 이제 템플스테이. 11월 24일 머물기 시작한 거죠. 아하. 그리고- 고시 생활을 저기서 이제 시작을 하신 거네요. 네. 근데 26일이 되니까 네. 누가 이제 아파요. 같이 갔던 사람이. 그래서 이제 감기가 들어서 이불 뒤집어 쓰고 크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자기가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마음을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없으니 고민이다. 이제 마음이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옆에 누군가가 이제 아프기 시작하니까 같이,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여럿이 있었어요. 옮을까봐. 그게 아니고 갑자기 또 인성 논란이 막 아니 근데 약간 우리 인욱 씨 말이 맞아요. 보니까 염려된다 하신 다음에 바로 공부할 수 없으니 고민이다 네. 이렇게 하셨거든요. 감기 어떻게 올면 보면 공부 못하잖아. 대단히 자연스러운 거겠죠. 맞아요, 네. 맞아요. 아프니까 염려도 되는데 내가 이제 집중을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우리가 이제 수험생의 입장이라면 맞아요, 그건 맞아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일단 이 선생님은 그 집중 안 되는 이 명분이 있어야 또 일기 쓸 시간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집중 안 되니까 맞아. 쓰는 거야. 오늘 일기거리 하나 득템. 그런 느낌. 이 거접이라고 해서 앞부분에 이제 거접. 제가 그 동접이라는 부분에 빨간 줄을 쳤었는데 살거자의 접할접자입니다. 이 말이 과거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들이 서원, 서당, 절 등에 모여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스터디네요, 스터디. 주거하면서 네. 같이 있는다. 그러니까 이제 절에 대승사 들어가서 자기가 머무는 방이 있었고 다 같이 이제 모여 있는 거죠. 마치 선수촌처럼 약간 그런 느낌. 그러네요. 네. 지금은 더 그런 게 많겠지만 이제 모여서 스터디를 해야 능률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정보도 많이 얻잖아요. 맞아요. 혼자 맞아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 네. 같이 공부를 해야 또 서로 테스트도 해주고 어. 네, 그런 것들을 사실 이분들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도 이미 있었네요. 네, 그래서 전 사람이 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네, 진짜. 공부를 하면서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대부분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그 살펴보니까 시험을 몇 번 쳤나 그리고 칠 때마다 거접을 몇 번 했나 이걸 이제 옆에서 보시면 그 이제 왼쪽 편에 있는 것은 이제 1702년에 시험을 2번 쳤고 1704년 한 번, 1707년 한 번, 뭐 8년, 10년, 10년 해서 실패, 합격, 실패 이렇게 이제 1702년부터 1710년까지 약 8차례의 시험에 응시를 해서 계속 실패를 하다가 중간에 한번 합격하고 마지막에 이제 합격을 하는 거죠. 그 과정 동안 이제 이 아까 거접이라는 것을 대승사에 가서도 하고 이계서원에 가서도 하고 수계소에 가서도 하고 계속 이제 짧게는 2일, 길게는 한 달. 그렇게 해서 1702년과 1710년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를 그 동접들과 계속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럼 동접이라는 거는 같이 공부하는 네, 함께 공부하는. 동시 접속. 아니 그럼 우리 인욱 씨가 동시 접속이라고 하는데 너무- 네. 오늘 말이 참 상당히 맞는 것 같은데요, 동시 접속. 네. 오늘 좀 굉장히 내용이 흥미로웠나 봅니다. 우리 인욱 씨가. 말 되네요. 그래서 스터디 하자 하면 그 거접하자 할 수 있고 네. 우리 스터디원들은 동접 네, 그게 동접이 되는 거죠. 같이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동접이 되는 거죠. 동접들아 거접하자.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스터디를 하는 부분이 역시 이제 시험은 이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어디 들어가서 이제 이 시험에 대한 공지가 떴나 안 떴나 언제 치나 뭐 내가 언제 테스트를 받나 이런 것들이 정보를 빨리빨리 알 수가 있지만 그때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도대체 이런 게 언제 치고 언제 맞아. 하는지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공고문이나 네, 제도 말고 이 정보들이 맞아. 그런 게 또 필요해요. 중요하거든요. 뭐 시험 문제 어디에서 뭐 어. 어땠더라, 뭐 어느 어디가 시관이 누구라더라, 이런 어떤 이제 돌고 도는 이야기 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교류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많은 그 이제 그 챙겼던 것 야, 같아요. 진짜 똑같네요. 지금도 어디 들어가면 면접관 보면서 하면 좋아. 아니면 면접관 안 보고 하면 좋아. 막 이런 정보들이 네. 사소한데도 엄청 도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꼭 그 다음에 있는 시험이 아니더라도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수험 정보들을 같이 교류하고 또는 마음을 나누고 네,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또 필요한 게 있잖아요. 내가 공부를 했는데 날 테스트해. 내가 어디쯤 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지만 대학 수학 능력 시험 1회 말고 또 치는 것들이 있잖아요. 모의고사. 모의고사. 예, 그래서 이제 이 조선시대 수험생들도 모의시험을 쳤다. 네. 이 모의시험을 쳤다라고 하는 게 백일장 들어보셨어요? 백일장. 네, 백일장. 그 백일장이 사실은 이게 유생들을 모아놓고 정식 과거 시험처럼 시험을 치는 그것을 백일장이라고 불렀거든요. 대낮에 불러놓고. 그 백일의 의미는 그러면 대낮이라는. 대낮, 예, 대낮입니다. 장자는 하얀 마당장. 낮. 예. 근데 이제 백일장을 여러 기록들이 이때는 정말 과거 시험과 백일장과 공부했던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 중에 일부를 이제 그 발췌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신임 고을 수령이 백일장을 연다고 하는데 과거 시험을 쳐야 되니까 백일장을 못 간 거예요. 어. 모의 시험을 안 간 거죠. 과거 시험 더 중요하지. 당연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1706년에는 이제 관찰사가 이제 그 관아에서 백일장을 여니까 오. 아주 크게 여는 거예요. 이제 아주 작은 규모도 있고 아. 큰 규모의 모의 시험도 아, 있고 관찰사면 약간 시장님 뭐 이 정도. 경상도 관찰사, 도지사 그러니까 정도. 도지사 가까워- 느낌인가요? 경상도 관찰사. 어.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를 밀봉해서 직접 보냈다라고 하는 정도는 상당히 아주 격식 있게 그 모의 시험을 진짜 그 정식 시험처럼 치겠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뭐 상품도 많이 주고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1월 달에 기록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저도 이제 사실은 그냥 백일장은 그렇다라고만 생각하다가 이런 한 줄에 모인 자들이 700~800명. 오, 그러니까 이제 많네요. 백일장만 치기 위해서 700~800명 모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 저도 이제 의문이 들어 도대체 어디에 700~800명을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러게요. 쳤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하며 이게 모의고사인데 왜 700~800명이 그렇게 모일 정도로 그만큼 시험을 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와. 방금 소개해드린 일기에서 그러면 시험을 도대체 얼마나 쳤을까, 얼마를 쳤을까를 좀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그 청대 권상일 선생의 경우로 해서 제가 좀 통계를 내보니까 1702년부터 1710년까지 과거 급제 때까지 약 평균 연 1회. 그리고 이제 그 평균 연 2.5회의 백일장의 응시. 모의고사. 네, 모의고사의 응시. 그리고 그다음에 과거 급제 때까지 평균 그러면 두 개 다 합하면 연 3.5회의 시험을 응시를 했던 거죠. 이야, 그러면은 분기마다 거의 한 번씩 시험을 치셨네요. 네, 그렇네. 물론 이제 몰리기도 했고 좀 떨어지기도 했지만 평균적으로 본다면 그렇고 이게 사실은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금은 우리가 시험을 치는 게 하루 만에 치기도 하고 시험 장소를 가는 것도 쉽기도 하고 네. 또 모의시험 시험도 꼭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아니라 어떤 시험이라도 모의시험이 있잖아요. 맞아요. 자격시험도 모의시험을 치고 내가 이제 이거를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시험을 치는 게. 근데 지금 예전에는 시험 장소도 멀고 그러면 한 번 갔다 오면 그것이 이제 뭐 20일이 걸리기도 하고 뭐 30일이 걸리기도 하고 짧게는 뭐 7일, 8일. 아, 과거 네. 시험 보러 보러 걸어가니까 가니까. 모든 네. 지역까지. 그러니까 시험 장소가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이제 생원 진사시를 치고 문과 시험을 칠 때 주로 문과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양에서 이제 주로 많이 치니까 뭐 한양을 간다거나 또는 이제 생원 진사시가 뭐 경상도와 좌측과 우측해서 이제 좌도와 우도의 시험 장소를 지역을 정하고 나면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멀잖아요. 며칠 옛날 동안 같은 걸어야죠. 경우에는. 네.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이분이 이 청대 선생은 이제 그 일기에서 이제 그 어려움도 많이 토로를 합니다. 이제 경제적인 것도 토로를 많이 하고. 왜냐하면
계속 이제 어쨌든 8년간은 계속 실패잖아요. 맞아요. 예, 실패를 했고 8년 만에 급제를 한 거잖아요. 여기도 N수생의 울분이 담겨 있네요. 정말. 그렇죠. N수생이죠. 아니 근데 진짜 이런 일기의 기록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시험을 쳤을지 사실 일기를 보니까 그려지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일기들이 없었다면은 도저히 몰랐을 법한 모습들이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음. 사실 일기가 가지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죠. 우리가 이제 주로 제도나 또는 어떤 그런 어떤 역사적 사건들 말고 이런 어떤 풍경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 기록들을 이제 찾아가는 것이 엿보는 취미를 갖게 된 그런 어떤 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